조계종 포교원이 신행문화 확산을 위해 새 지역 순례길을 개발했습니다. 경주 천년미소의 길과 부산 해소 가는 길, 원주 치악산 사유의 길을 개발하고 템플릿을 발간했습니다. 종교 편향 불교 왜곡 대응 특위가 찬송가 시무식으로 공직자의 종교 중립 의무를 위반한 김진욱 공수처장을 항의 방문합니다. 1인 시위도 계획하는 등 적극 대응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설악산 신흥사가 불교계의 설 명절 자비 나눔 기금 가운데 현재까지 최대 규모인 2억 원을 속초시청에 전달했습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 세대와 다문화 가족 등의 온기를 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계사가 설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떡국떡 등이 담긴 먹을거리를 준비했습니다. 지연 스님은 어려운 곳을 살피는 자비 정신을 바탕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부처님 탄생지 룸비니가 있는 네팔에 최근 개신교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추방 위험을 무릅쓴 한국 교회의 공격적인 선교 활동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7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계종 포교원은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지혜의 숲길 순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신행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새로운 지역 순례길을 개발하고 3가지 종류의 템플릿을 발간했습니다. 경주 천년미소의 길, 부산 해소 가는 길, 원주 치악산 사유의 길을 최준호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지난 1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현대인의 마음 치유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의 명상센터를 건립해 각 지역 사찰 템플스테이와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교구별 순례길 프로그램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교원에서는 각 교구별로 순례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천년을 이어온 전통 사찰이 갖고 온 지혜의 숲과 문화 자원을 국민과 함께 향유하며 마음의 고향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새로운 신행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순례길을 개발해온 조계종 포교원은 지난해 허응당 보우의 길, 창원 용지 호수의 길, 제주 관음 순례길에 이어 올해 새 순례길을 소개했습니다. 경주 천년미소의 길은 경주의 주요 유적지와 산책로를 연결해 불국토를 꿈꾼 신라인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분황사에서 출발하는 두 코스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코스는 분황사와 알천 자전거길을 거쳐 불국사 문화회관에 이르는 길이고 제2코스는 황룡사지, 첨성대, 월정교, 인왕동 사지 등을 거쳐 다시 분황사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부산 해수관음길은 넓은 부산 앞바다가 펼쳐진 해파랑길을 걸으며 해동 용궁사의 관음 신앙을 느낄 수 있는 길입니다. 부산 해월정사를 출발해 해동 용궁사를 거쳐 해광사에 이르는 해안 산책로를 따라 걸으며 부처님의 향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원주 치악산 사유의 길은 치악산 구룡사, 국형사에 전해오는 전설을 되새기며 사유를 할 수 있는 순례길입니다. 구룡사에서 치악산 둘레길을 통해 국형사로 향하는 길에서 치악산의 정기를 받으며 신행과 수행에 관한 사유를 할 수 있습니다. 각 순례길마다 스토리텔링을 강화하고 코스와 주변 경관, 생태, 문화 자원의 정보를 모바일 앱으로도 제작하여 템플스테이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이를 통해 누구나 쉽게 마음 치유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포교원은 지속적으로 스토리텔링이 가미된 순례길을 개발해 국민들과 함께 힐링하고 사유할 수 있는 수행 공간으로 활용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조계종과 국립공원공단이 사찰림 보호와 활용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어제 김경순 국립공원공단 신임 감사의 예방을 받고 올해 5월부터 문화재 관람료 감면 제도가 시행되는 것과 관련 문화재와 사찰림 보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문화재 관람료 감면 제도가 시행되는 올해 5월이면 더 많은 국민이 국립공원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민에게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함께 문화재와 사찰림 보호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데 사찰림의 역할을 중요하게 꼽고 산림 보호와 활용에 더욱 긴밀하게 협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종교 편향 불교 왜곡 대응특위가 찬송가 시무식으로 공직자의 종교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도 참여나 시정의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김진욱 공수처장을 오늘 항의 방문하고 1인 시위도 계획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종 중앙종의 종교 편향 불교 왜곡 대응 특별위원회가 김진욱 공수처장의 종교 중립 위반 행태에 적극적인 대응을 결의했습니다. 공수처에 가서 내 공수처장 면담 요청을 하고 안 그러지면 피켓 시위라도 하든지. 종교 편향 특위는 어제 3차 회의를 열고 사퇴와 참회를 촉구하는 불교계의 수차례 성명에도 참회나 시정의 자세가 없는 김진욱 공수처장의 종교 편향 행위에 대해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결의했습니다. 이를 위해 오늘 오후 3시 경기도 과천에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항의 방문해 면담을 진행하기로 하고 면담을 거부할 경우 1인 시위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도 아무 탈이 없다. 오히려 기독교계에서 더 환영을 받는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만이 이런 일들이 줄어들고 근절이 되리라. 종교 편향 특위는 공직자의 종교 편향에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회의 다음 날인 오늘 면담과 1인 시위 추진에 만장일치로 뜻을 함께했습니다. 조계종 사회부장 범종 스님은 공직자를 비롯해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종교차별과 불교 왜곡을 감시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기관과의 연대 필요성도 제안했습니다. 대외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 내부에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이런 일들이 있었을 때 혹여나 또 이제 요즘은 워낙에 SNS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댓글들을 다룰 수 있는 일은. 특위는 최근 김기현 국회의원의 편향된 종교적 신념과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도 감시와 재발 방지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강원도 설악산 신흥사가 불교계의 설 명절 자비 나눔 기금 가운데 현재까지 최대 규모인 2억 원을 속초시청에 전달했습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 세대와 독거 어르신, 장애인 시설과 경로당, 다문화 가족의 온기를 전했습니다. 최승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설악산 신흥사가 개묘년 설을 맞아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나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신흥사는 어제 속초시청을 방문해 이병선 시장에게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해달라며 불교계 설 자비 나눔 가운데 최대 규모인 2억 원의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신흥사 주지 지혜스님은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손길이 전해져 훈훈한 명절이 되길 바란다며 새해에는 건강하게 보내길 바라는 마음도 함께 잘 전해주길 당부했습니다. 어렵고 참 힘든 시절이지요. 저희들이 작은 정성을 이렇게 모아서 오늘 이 시간을 이제 갖게 됐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하고요.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병선 속초시장도 모두 어려운 시기 시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곳까지 자비를 베풀어준 신흥사에 시민을 대표해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더욱더 시민들끼리 이렇게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고 또 불교에서 가르치는 이타의 마음으로 본인들보다는 또 남을 위하는 이런 마음에 더욱더 매진해서 속초시의 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하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나눔 행사에는 신흥사 주지 지혜스님, 산감 삼조스님, 총도감 일원스님, 부주지 향성스님, 문화국장 무문스님 등이 동참했습니다. 신흥사는 성금을 통해 저소득 세대, 독거 어르신 등 2,540세대에 생필품과 성금을 전달하고 장애인 시설 14곳에 노트북을, 관내 경로당 95곳에 무선 청소기를 지원했습니다. 또 다문화 가정을 위해 속초시 가족센터에 3천만 원을 지원하는 등 관내 이웃들에게 온기를 전했습니다. 신흥사는 올해부터 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나눔을 통해 주변의 이웃들을 위로하고 지역 사회와 공존하는 방법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BTN 뉴스 최승환입니다. 조계사가 설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먹을거리를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준비한 떡국 밀키트 덕분에 마음까지 훈훈해졌다고 하는데요.
종로구청은 주민센터 대상자와 관내 장애인 단체에 직접 배달까지 나섰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설명절 마음나눔 전달식 행사가 한창입니다. 이번 행사는 조계사와 가피봉사단이 십시일반 마련한 물품들을 모아 마련했습니다. 컵밥 등 즉석식품과 생필품, 설 명절을 맞아 특별 준비한 떡국 떡 등으로 구성된 밀키트는 총 500개. 종로구청은 직접 선정한 17개 동주민센터 대상자 450가구와 종로구 장애인단체 50여 곳에 직접 배달까지 나섰습니다. 조계사 주변에 있는 또 우리 종로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따뜻하게 드시고 풍성한 설날이 됐으면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따뜻하게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이렇게 나눔을 같이 온정을 나누면서 헤쳐나가구나 이렇게 보여주시는 데 참 앞장서시고 계셔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조계사는 매년 첫 활동을 자비 나눔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설 명절을 맞아 더 크게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이웃들이 있을 수 있기에 신도들을 통해 관내를 잘 살피고 종로구청 등 행정기관과 연계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주지 지연 스님은 2023년이 세계 정세로도 경제 상황으로도 낙관적이지 않지만 더 어려운 곳을 살피는 부처님의 자비 정신을 바탕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조계사를 만들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이 아직까지 조금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함께하면 행복한 세상이 된다는 것을 조계사가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포교와 신행, 교육을 넘어 보시행으로 부처님 자비 사상을 실천하고 있는 조계사의 활동이 많은 불자들에게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부처님이 탄생한 나라 네팔은 한국 불자들도 성지순례를 위해 많이 방문하는 국가인데요. 지금은 힌두교가 81%가 넘는 네팔의 산골짜기마다 한국 개신교인들이 마구잡이로 건립한 교회가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현지에서 국가의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공격이라며 반발이 크다고 하는데요. 이효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처님 탄생지 룸비니를 품은 나라 네팔. 불교 종주국으로서 성지순례를 떠나는 불자들 마음의 안식처입니다. 하지만 최근 네팔의 법 등이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네팔 통계에 따르면 2010년대 들어 개신교인이 1%포인트 증가한 데 비해 불교인은 동일 수치만큼 감소했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지만 타인의 개종을 유도하거나 장려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는 네팔에서 눈에 띄는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네팔에서 개신교가 성장할 수 있던 까닭은 무엇일까?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추방 위험을 무릅쓴 한국 교회의 공격적인 선교 활동이 네팔 개신교인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교회는 시골 마을에 선교사를 파견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네팔 주민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약속하고 자연스럽게 교회로 이끕니다. 특히 전통적인 힌두교 카스트 계층의 가장 아래에 있는 달리트족들에게 개종은 고착된 가난과 차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동아줄이 되기도 합니다. 못 사는 분들이 조금 가난하고 시민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동네들 가서 이제 그런 이야기하면은 그분들이 뭐가 잘 되키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부족할 때도 있고. 물론 한국 불교계가 손 놓고 있던 것만은 아닙니다. 네팔 대지진 이후 5년째 재건 사업을 펼치고 있는 조계종 아름다운 동행을 비롯해 다양한 불교계 NGO가 현지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다음 달 여정을 시작하는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이 네팔의 불교 성지를 지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제 먹고 살아야 이제 종교적이 할 건데 우리가 이제 그런 활동들이 조금 앞으로 좀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매년 4월 8일을 네팔 선교의 날로 기념하고 새로운 선교 전략을 모색하는 개신교처럼 체계적인 포교 방안을 마련해야 부처님 터전을 지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BTN 뉴스 이효진입니다.
수행자이자 선각자, 교육자였던 만해 스님의 정신이 현대 사회가 추구하는 세계의 시민주의에 부합한다는 연구 논문이 나왔습니다. 조선불교 유신론과 조선 독립 이유서 등 스님의 저술에 담긴 사상을 집중 분석했는데요. 100여 년 전 만해 스님이 품었던 세계 시민 정신을 윤호섭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종교인이자 수행자, 독립운동가, 교육가, 정치가로서 근대 한국사에 큰 자취를 남긴 만해 스님. 조선불교 유신론과 조선독립 이유서 등 불후의 저술을 펴내며 불교 사상을 바탕으로 평화를 주창한 만해 스님과 세계 시민성의 접점을 연구한 논문이 나왔습니다. 한국종교교육학회가 펴낸 종교교육학 연구 제71권에 실린 만해 한용운의 세계 시민성 탐색, 저자인 동국대 K학술확산연구소 김은영 연구초빙 교수는 인류 공동체를 강조하는 세계 시민주의에 대한 담론이 없던 20세기 초 만해 스님의 생애와 활동에서 세계 시민성을 찾았습니다. 이웃 종교의 동료학자들과 한국 종교의 세계 시민에 대한 연구를 함께 해보자고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 와중에 평소에 관심이 있던 만해 스님이야말로 한국 불교의 세계 시민성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생각해서 이번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자는 조선불교 유신론에 나타난 만해 스님의 평등주의가 근대적 언어로 자유주의나 세계주의에 가깝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 시기 조선불교 개혁을 위한 열정과 실천적 지성은 있었지만 민족불교나 민족의식의 단계까지 이르지는 못했다고 부연했습니다. 하지만 9년여가 지나 수감 생활을 하며 집필한 조선독립 이유서에서는 민족주의를 넘어 세계 평화에 대한 지향이 드러났다는 게 저자의 설명입니다. 세계 시민주의를 진보의 한 과정으로 본다면 만해의 세계 시민성은 이미 이룩했지만 여전히 지향해야 할 이상향이라는 겁니다. 이런 보편적 평화주의를 바탕으로 한 만해 스님의 이상과 실천은 세계 시민성의 지향점과 상통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 연구가 지속되어서 불교의 보편성이 더욱 널리 알려지길 기대합니다. 민족의 자립이라는 당면 과제를 풀기 위해 혼신의 힘을 쏟으면서도 소속과 경계에 매이지 않는 보편적 평화를 추구한 만해 스님. 지금의 지구촌이 추구하는 연대와 공존의 가치는 100년도 더 앞선 선각자가 부르짖은 것과 같았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조계종 포교사단 충북지역단이 신년 할애법회를 봉행하고 포교와 수행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난 15일 법주사 경내 선불장에서 열린 할애법회에는 법주사 부주지 가곤스님, 포교국장 진정스님, 교무국장 남전스님과 김영석 조계종 포교사단장, 김명동 충북지역단장 및 포교사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김명동 충북지역단장은 신행 의례와 연불 수행에 중점을 두고 재교육과 포교 활동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하고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위상 정립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도법사 법주사 포교국장 진정스님은 사회와 국가의 요구에 부합하는 포교를 위해 새로운 포교 방법과 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하자고 격려했습니다. 조계종 포교사단 광주 전남지역단이 지난 14일 영암 도갑사에서 불기 2567년 정법포교 전진대회를 봉행했습니다. 이날 전진대회에는 조계종 포교부장 선업스님, 도갑사 주지 수관스님을 비롯해 포교사단 강윤구 광주 전남지역단장 및 포교사 1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선업스님은 수행은 포교이고 포교는 수행이라고 말하며 한국 불교를 지키는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강윤구 광주 전남지역단장을 비롯한 지역 포교사들은 이날 전진대회를 통해 개묘년에도 종단 외호와 불법 홍보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결연한 전법 의지를 다졌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한국 기독교의 공격적인 선교로 네팔의 개신교인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부처님의 탄생지 룸비니가 있는 네팔에 불교계의 관심과 지원이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화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